안녕하세요. 항상 주린이 분들과 함께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채널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진짜 정말 감사히도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네, 그래서, 이름은 그냥 그대로 주식 셰프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진심으로 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알돈잡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경제를 좀 재미있게 공부해 나가는 알돈잡 채널은 이제 이쪽으로 통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식 셰프 안에서 이제 알돈잡 내용까지 같이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목은 어쨌든 채널명은 주식 셰프지만 주식뿐만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계속 나눌 거고요. 근데 그걸 또 아시면, 경제를 아시면 또 주식 하시는 것도 또 좀 더 편해지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이렇게 다른 얘기라기보다 결국은 큰 거시경제부터 뭐 이런 큰 경제들, 세계 경제도 그렇고 이런 걸 아셔야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시고, 주식 시장을 이해를 하시고, 여기저기에 있는 그런 산업군들의 돌아가는 거를 아시면 또 이제 투자하시는데도 좀 더 편해지시니까, 그런 맥락으로 또 같이 이렇게 좀 공부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장 또 지금 살짝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오늘은 어제처럼 빠진다기보다는 약보합 정도의 한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어제 또 우려했던 대로 외인들 3조 넘게, 그러니까 순매수 아닙니다. 매도만 본 거예요. 매도만. 네, 순매수가 아니라 몇 번 설명드렸지만 순매수는 매수량에서 매도량을 뺀 거예요. 그래서 매도가 많으면 순매도가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순매수가 되니까 순매도가 되는 거고, 매수에서 매도를 뺐는데 플러스면, 값이 플러스면 순매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매수에서 매도를 빼서 이제 플러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매수가 더 많잖아요. 순매수. 그 다음에 이거는 매수가 적잖아요. 매도가 많고 빼면 순매도. 네, 이렇게 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순매수 규모가 아니라 어제 이제 요걸 말씀드린 겁니다. 매도만 볼 때 외인들이 어저께 3조 넘게 또 매도를 했어요. 근데 얘들이 한번 폭발적으로 매도를 하면 또 엄청나게 매도하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기존에는 제가 지난주는 제가 현금 확보하세요, 계속 현금 유지하세요 하면서 되게 우려를 많이 좀 표명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난주나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주는 오히려 외인들이 조금 매수를 했죠. 걔네는 매수했고, 지난주는 매도 규모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는, 외인들이 신흥국에서 비중을 자꾸 줄여 나가는 그런 모습, 네,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의 또 테이퍼링 이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경기 고점 논란,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증시들에 대한 고점 논란,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자산 버블부터 중국의 다양한 규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신흥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자, 어제 매도가 많았지만 어제는 또 반대로 외인들의 공매도도 많았어요. 그건 뭐냐면 시장을 버리고 있는 건 아니고, 단순히 비중만 줄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전략상으로 공매도라는 형태의 어떤 투자 전략성으로 접근한 것 같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바닥이 다지면, 이 공매도라는 게 양날의 검이에요. 네, 고점이나 이런 때, 그리고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악재가 있거나 이럴 때, 좀 어려운 시기, 불확실성 있을 때는 되게 얄미운 그런 이제 매도예요. 그러니까 주가를 누르고 지수를 누르는 그 얄미운 그런 존재지만, 이거는 언젠가는 쇼커버링을 해야 돼. 갚아야 되는 겁니다. 빌려서 매도한 거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물량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언젠가는 매수로 들어온다는 거죠. 지금은 얄밉지만 멀리 보면, 네, 아주 또 반가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대량 매도는 꼭 나쁘게만 볼 수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간밤에 미국에서 좀 아주 또 큰 소식이 하나 있죠. 이게 걱정도 좀 돼요. 1조 달러 예산안, 인프라 예산이 상원 통과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다우하고 S&P, 네, 사상 최고예요. 나스닥은 좀 빠졌는데 인프라 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 경기 민감주 쪽으로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우, 네, 이쪽에 올라갔는데, 1조 달러면요. 1조 달러면
한국 돈으로 하면 얼마죠? 거의 뭐 요즘 달러가 1150원 정도 왔다 갔다 하죠, 그쪽에서. 그럼 1150조라는 얘기예요. 1150조 원. 어마무시해요. 여기 써 있구나. 1150조 원. 네, 인프라 부양안이 통과가 돼서 경제성장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였는데, 정부에서 돈 준다고 하니까 이제 오른 거죠. 수익이 생기니까. 네, 그러면서 이게 올랐는데, 자, 저 부채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저 부채를 어떻게 할지 이게 참, 네, 그렇습니다. 좀,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태인데, 이번에 이제 장기 국채 미국 금리가 상승을 했어요. 왜냐면 저걸 하려면은 미국에서 국채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발행을 하려면 저 정도 금액의 국채를 발행을 성공을 하려면 저 부양하는 결국은 정부 돈보다는 이 어떤 국채 발행을 통해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국채 금리가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제 딜이 성사가 되느냐, 실제적으로 저 1조 달러 규모 가까이 되는 거를 계속 국채 발행을 할 텐데, 국채 발행이 성공을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한다 이러면은요, 투자자들이 조금 더 다시 이제 위험 자산 쪽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거고, 이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 국채 발행이 실패한다. 한마디로 발행 목표만큼 이제 그 국채 판매가 안 됐다. 이렇게 되면요, 여전히 그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회피, 그리고 안전 자산으로의 선호가 아니라 뭐죠? 안전 자산으로서의 회귀. 네. 이렇게 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주식시장 입장에서 썩 그렇게 반가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이제 저런 부양안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저게 국채 발행이 성공을 해나가는지 이것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인이 지금 이제 9시 10시가 안 됐는데도 1조 이상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서 오늘도 좀 매도 규모는 나올 것 같아요. 금융투자가 아까 전에는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처음에 여기 순매수였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매도로 점점 이제 매도 규모를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대형주도 좀 약세일 것 같고, 삼성전자 가 아무래도 지금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시장도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 지수 전체 흐름 보면 이제 완전히 하단 밴드로 내려왔고, 오늘 60분만 봐서는 하나밖에 없어서 안 되겠다. 지금 얼마 시간이 안 지나서 그래요. 60분 봉, 30분 봉도 지금 2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추세. 10분으로 봐도 이쯤인데 좀 올라가다가 좀 밀리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제 3230을 지켜내느냐, 이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이제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서 떨어지는 속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었어요. 갭으로 되긴 했지만 그 속도는 좀 줄고 있고, 옆으로, 자, 이제 빨간 것도 나오면서 옆으로 꺾는 모습. 자, 오늘은 이제 3230 부근을 갖다가 지지라인으로 삼으면서 지수가 이제 움직일 텐데, 그 움직이는 선에서 이 외인들 지금 매도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투는 조금 그래도 오늘 금투가 매도에 참여를 강하게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건 좀 긍정적인 모습이긴 합니다. 자, 이 금투의 모습을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제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상단 밴드에서 이제 하단 밴드로 내려왔어요. 이제 외인들이 끌어올리면서 상단 밴드까지 갔는데 이제 하단 밴드로 내려왔고, 이런 상황이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서히 이 밴드 하단 쪽으로 올 때 조금 실적이 기대되고, 지금은 이제 장기 성장주보다는 중단기적으로도 실적이 계속 잘 나올 것 같다. 지금 2분기 실적 발표가 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3분기잖아요. 지금 8월달. 1, 2, 3, 1분기, 2, 3, 4, 1, 2, 3, 1분기, 4, 5, 6, 2분기, 그 다음에 7, 8, 9, 3분기잖아요. 2분기 실적 발표들이 났고, 그 다음에 지금 3분기에요. 8월달 3분기하고, 그래서 9월달이 이제 3분기 끝나잖아요. 7, 8, 9. 그럼 10월달에 또 어닝 시즌 발표가 날 텐데, 자, 그러면 3분기 때 괜찮은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좀 보시면 좋아요. 보통 이제 4분기는 1년치 정산을 하는 12월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늘기보다는 어느 정도 3분기에 비해서는 살짝 조금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보다는 이제 3분기 실적이 괜찮을지 이런 거 좀 바라보면서 가시면 좀 좋고요. 보통 4분기 때는 4분기 실적보다는 연간 실적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연간을 묶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YOY라 그러죠. 연간 실적이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저가 매수 기회를 삼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 현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장기로 보실 수 있는 수소, 태양광, 뭐 전기 소재, 전지 소재, 그다음에 반도체 후공정 이런 쪽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되거든요. OLED 그리고 뭐 임플란트도 그렇고, 네. 그런 종목들은 뭐 현금 여유가 있으시다 그러면은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저가 매수 기회를 하되 되게 긴 호흡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 종목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국채 이렇게 금리 올라가면서 이제 은행주도 움직이니까 한국에서도 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금융주를 조금씩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금융주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시장 상황 좀 말씀드렸고 자, 오늘의 이제 종목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네, 미션 임파서블 하니까 좀 그런데 자, 좀 약간 이제 내려와서 좀 낙폭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만하지 않을까 하는 위치에 있는 종목들, 네, 그걸 좀 볼 건데요. 자, 먼저 LG U+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얘는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아요. 장기 종목인데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자, 여기는 지금 올라가 갖고 지금 막 주식이라는 게 한없이 올라갈 수 없는데 얘가 보면은 이 자리 자체가 보시면 이 연간 기준으로 상당히 지금 고점에 와 있잖아요. 이제 2021년이에요. 지금 20년하고 19년도에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그렇고 작년 코로나 때 조금 2020년 때 어렵긴 했는데 그 전에 직전의 상황을 보면은 이 위에까지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배당락도 있고 한 상태긴 하지만 18,000원 부근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그 코로나 이후에 얘가 상승해 오면서 지금 15,000원이라는 고점까지 접근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부담감이 어쩔 수 없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이 위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이게 다지면서, 그러니까 서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면서 가야 돼요. 근데 15,000원이 부담감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지금도 보시면 여기서부터 많이 올랐잖아요. 11,000원에서 지금 뭐 거의 16,000원까지도 갔으니까, 그쵸? 11,000원에서 16,000원이면은 지금 5,000원 정도 상승을 했다고 치면요. 거의 뭐 40% 이상 상승을 한 상태잖아요. 네. 물론 뭐 작년 올해 막 대규모로 막 몇백 프로 100% 넘게 상승한 애들도 있고 몇십 프로 한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 종목들의 문제고 그리고 종목들의 이야기고 그 종목들 마찬가지로 부담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좀 잘 간 것 뿐이거든요. 근데 저런 상승이 있는 상태에서 특히 오르는 것도 고점 부근, 자,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15,000원을 놓고 얘가 어느 정도 이제 숨고르기를 하다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올라갔다 밀렸는데 그때 확 밀리는 게 아니라 지금 아래에다가 이렇게 기반 14,500원인가요? 14,000원인가? 여기다가 지금 기반을 만들면서 지금 빠지진 않고 있잖아요. 14,500원이죠. 자, 14,500원을 지지라인으로 잡고 여기서 지금 더 이상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닥을 잡으면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매매하기가 편하죠. 여기 열십자도 나왔고 도지. 자, 이렇게 도지까지 나온 상태. 자, 서서히 지금 반등 준비를 하는 건데 이 미래에셋 대우는 정말 HTS 안 좋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바닥이 다져지고 하다 보면 이제 전고점으로 향해 갈 거고 당장은 이제 15,000원 하단까지 간 다음에 이 60선하고 이게 두 개가 붙어요. 이 위에 있는 녹색이 60선이에요. 62동 평균선인데 지금 62동 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에서 이제 쭉 가다가 올라간다는 거 뭐냐면 이게 지금 계속 상승하면 이 지금 15,000원하고 점점 멀어지겠죠.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근데 올라가다가 꺾이면서 15,000원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0선 같은 경우는 15,448원이니까 거의 뭐 15,000원 부근에 붙어 있거든요. 이러면 이 상태로 이제 작업을 하다가 1차 뭐 하겠어요? 네. 주식은 어쨌든 기술적인 거 안 볼 수가 없어요. 14,750원에 20선이 있어요. 이 주황색. 20선을 넘어가는 걸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14,750원을 이제 넘어가는, 그러니까 14,000, 한 800원 정도까지 먼저 올라가서 딱 전에 올라갔던 부분. 자, 이 정도에서 자리를 잡다가 쭉 이제 다지고 그 다음에 둘이 가까워지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15,500원까지 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겠죠. 근데 얘는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아요. 근데 묻어둬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최근에 이제 수급을 보면 외인들이 많이 팔았고, 네, 그렇게 했는데 어제 전반적으로 그 종목들이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그렇게까지 공매도가 폭발하지는 않았어요. 네. 물론 지난주 금요일 날
이 3만 이상의 공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아주 우려할 부분은 아니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자, 금융투자 보세요. 어마무시하게 사들이고 있어요. 기관이요 지금 어마무시하게 사들이고 있어요. 금융투자. 이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금투애들은 호흡이 아주 길지는 않아요. 얘들은 이런 연기금이나 투신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동 그 변동성이 있는 애들이에요. 대응도 빨리 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네,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어제 진짜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이 아주 공매도 네, 희생이 되고 있는데, 자, 외국계들은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팔고 있고, 뭐 기관도 이를 악물고 팔고 있어요. 근데 기관은 보시면 투신이요. 투신이 주로 많이 팔았고, 그 와중에 금투는 매수를 하고 있어요. 네. 연기금이 좀 SK케미칼 주주분들 겪어보셨잖아요. 연기금이 한번 이제 이를 악물고 매도를 하면 주가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 한번 경험해 보셨을 텐데, 연기금의 저주, 네, 연기금의 어떤 매도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뭐 외국계 매도, 이 외국계 매도가 여전히 좀 있는 편인데, 전 그래도 이걸 괜찮게 보는 게요. 지금 스마트폰 쪽 시장이나 그 디스플레이 중에 특히 LCD예요. OLED 말고 LCD 쪽. 이쪽이 최근에 이제 해외에서 나온 레포트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투심이 지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그 뉴스하고 한번 같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더 편하겠네요.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얼마 전에 이제 나온 기사인데, 네, 이런 게 있어요. 이 중국 글귀에 한국 기업 위태하다라는 걸로 또 기자님들 또 자기들 기사 읽어야 되니까 상당히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렇게 썼죠. 물론 좀 자극적이라기보다 제가 볼 때 이 내용은 현실이에요, 현실. 네. 자, 여기서 딴 거보다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여기 뭐 조선 얘기도 있긴 한데, LCD, 제가 아까 말씀드린 LCD 중국 업체 역전을 허용했다. 한국이 1위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게 조선 LCD 이쪽인데 1위를 내줬어요. 이 내용이 한국 기업이 조금 밀려나느냐, 경쟁력을 잃어가느냐, 중국이 저가 공세나 이런 걸로 다시 또 주도해 가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있는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우려가 생기는 거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화웨이가 이제 미국 규제가 많았잖아요. 빈자리를 같은 중국계인 샤오미가 꿰차고 들어갔어요.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네, 투심을 가라앉히는 거죠. 디램은 그래도 뭐 여기서 이제 작년이에요. 이게 작년 전 세계 이런 상황이었는데, 올해 조금 LCD 1위였던 이게 지금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요것 때문에 요즘 주가가 약세인 거예요. 1위였던 LG 디스플레이 점유율이 1년 새 6.7% 점유율도 줄었다는 거거든요. 단순히 1위만 뺏긴 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어도 중국의 LCD 업체가 열심히 해갖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점유율까지 줄었어요. 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 이게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LG 디스플레이가 언제까지 그러면 LCD를 할 거냐? 그건 아니에요. 원래 뭐 아시겠지만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LCD 접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접으려고 그랬다가 이 코로나 상황이 터지고 가전 수요 내는 게 또 늘고, 이제 집에서 뭐 하는 것도 늘고 하다가 다시 LCD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래 뭐 접을 땐 접더라도 일단은 돈 벌 건 좀 더 벌고 하자, 이런 주의가 되면서 계속 LCD 사업을 했던 거거든요. 어차피 그 LG 디스플레이는 OLED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OLED는 뭐 중국은 카피를 하면서 하는 애들이고, 뭐 카피해서 남의 거 조립해다가 하는 애들이지, 뭐 자체 기술이 그렇게 강한 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OLED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승부수를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미션 임파서블이라 그랬잖아요. 좋은 상태는 아닌데, 그럼 얘를 그럼 어떻게 봐야 되나?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이번 주가 중요해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하락세에 대해서 약간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옆으로 꺾으려는 모습, 여기까지만 보면 빨간 것까지만. 근데 이번 주에 이거를 다시 빼느냐 아니면은 옆으로 지켜내느냐,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월봉상으로 뭐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사실은 어디까지 빠진다,
사실 이게 주가가 여기서 만약에 더 약세로 간다 그러면 2만 원까지도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가느냐? 그거보다는 일단 오늘 이제 지켜보실 부분이 22,000원 요 부분까지 회복을 하느냐. 그리고 정확하게 21,900원까지는 그래도 회복을 해주느냐. 이 선, 하단선. 이 박스 하단선인데 21,900원까지는 그래도 회복을 해주느냐. 이걸 보시면 돼요. 지금 60분 봉이 지금 2시간밖에 안 돼서 요거밖에 안 보이는데 30분 봉으로 볼게요. 전체 흐름을 봐도 22,100원이라는 데 오늘 분위기를 보면 거기에 천정이 탁 막힌 상태에서 밀려났잖아요. 그리고선 내려왔는데 자, 이게 지금 이제 옆으로 오늘 계속 하락이냐.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이렇게 하락이 되는 요 세 개 이런 식으로 갈 때는 매수하시는 거 아니라 그랬죠. 내려오다가 이런 식으로 뭔가 불이 툭툭툭툭 들어오는 경우, 그 다음에 열십자 형태의 이제 도시가 발생할 때 그때 이제 지켜보시면서 아, 이제는 옆으로 쭉 횡보하다가 라운드로 그릴 것 같다. 그럼 그때 분할 매수하시는 거예요. 근데 과연 LG 디스플레이가 이 상태에 지금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더 많이 이거를 하락세로 내려보낼 것이냐.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여기서 바닥 다지기 작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게 더 깨지려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야 되는데 거래량은 줄고 있는 상태예요. 네. 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매도가 많습니다. 매수보다 매도 강도가 상당히 강한 날이에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라인에서 옆으로 지지를 받는지 이걸 보시면서 분할로 뭐 가능한지를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얘가 하락세는 멈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좀 이거 지켜봐야 돼. 이 5분봉으로도 이게 몇 개는 조금 최소한 한 3개 정도는 가는지를 봐야 돼요. 옆으로 꺾는지 꺾거나 아니면 라운드로 올리거나. 네. 그걸 좀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만약에 지켜낸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대응을 잘해야 돼요.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이제는 여기서는 저가 매수, 분할 매수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미션 임파서블 종목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타이어 한번 갈아볼까요? 네, 타이어 종목. 네,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제가 요즘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도 기간 매수가 특히 금융투자 쪽 매수가 많아요. 외인들 뭐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데 이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이제 전기차 최적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자, 이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도 보면은 고점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와 갖고 보시면 아래에서 지금 저점 작업을 하려고 계속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밀리지 않고 있죠. 어느 자리에서 좀 밀리지 않고 자리를 잡고 있어요. 계속 여기. 그쵸? 이런 경우에는 아, 이제 바닥권인가 지켜봐야죠. 이런 거 나오면 꼭 지켜봐야 돼요. 얘가 뭐 나쁜 종목도 아니고 실적도 좋아요. 탄탄하고 얘도 거의 뭐 중견기업이잖아요. 네, 큰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탄탄하고 네, 보면은 밀리는 게 아니죠. 월봉상으로 보면 이 상승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꺾여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옆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살짝 밀린 다음에 옆으로 가는 듯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보는 건데 이 지지라인들이 계속 지켜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죠? 단기간은 여기까지 올라오겠죠. 49,200원 정도까지 거기 상승을 좀 다져보겠죠. 거기서 이제 흰겨루기에서 이기면 이제 5만원 돌파 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도 이제 그 타이어는 사실은 사람들의 타이어 교체 주기도 되게 중요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전기차로 갈 때 이제 전기차에 납품 경우도 그렇고 있는데 어쨌든 타이어 쪽은 이제 한 번 정도 좀 이제 바라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동안 조금 이제 약간 소외도 좀 있었고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이게 하락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내려온 다음에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때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미션 임파서블 또 하나 종목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이렇게 표현할까요? 자, 하나투어인데요. 하나투어 사실은 저는 이제 한번 이거 매수를 했다가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이에요. 네, 이쯤에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이제 수익 내고 나왔는데 얘가 보니까 75,000원 선에서는 지지라인을 확실히 좀 다지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물결처럼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클릭이 안 되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올라온 구간, 자, 여기까지 이렇게 오다가 죄송합니다.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요. 살짝이긴 한데
올라가는 모습이 있고, 자, 여행주들 지금 델타 바이러스부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델타 변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좀 많이 주춤하고 있는데, 이제는 서서히 그 치료제로 좀 시선이 넘어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좀 이 코로나 변이 관련해서 조금 우려나 시장이 위축되는 게 조금 완화가 될 거고, 그러면 여행주들이 가장 먼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행주, 백화점 이런 것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제일 좋은 거는, 얘가 좋다는 표현하면 또 기존 주주분들한테 혼날려나요?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뭐 투자자 입장에서, 신규 투자자 진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그 잘 갈 수 있는 전략은, 얘가 만약에 또 이 부분까지 이렇게 조정이 내려와 준다 그러면은 여기서 사면 정말 땡큐예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사면. 근데 이제 지켜봐야죠. 여기 지금 현재 오늘 이 자리에서는 솔직히 막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20선이라는 걸 놓고 얘가 지지 받냐 못 받냐 갖고 공방이기 때문에, 20선이 지금 77,980원, 78,000원에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완전히 하락세가 멈췄다고 보여지지도 않고, 그쵸?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거 지지 받느냐 놓고 분할 매수하시긴 좀 어려운 상태긴 해요. 지켜보는 게 사실 맞아요. 이게 여기서 오늘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지지 받는 거 보고 사셔야 되고, 떨어진다 그러면 하방에서 하셔야 되고, 그런 거고요. 아, 나는 그래도 좀 약간 이렇게 스릴을 즐겨, 나는 놀이동산 가더라도 그 뭐죠, 프렌치 레볼루션 같은 거 있잖아요. 88열차 같은 거, 막 이런 거, 청정열차 옛날로 하자면, 나 그런 거 타고 나는 하드코어를 즐겨 이러신 분들은 분할로 뭐 조금씩 접근하셔도 돼요. 단 분할로 하실 때 오늘 같은 날은 전체 분할의 비중을 줄여서 가는 거 있죠. 분할을 예를 들어 3분할이다 30, 30, 40이었다 그러면 오늘은 이건 한 10 정도만 하시는 걸로 분할을 줄이시면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오늘은 사실은 지켜보는 게 조금 더 맞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종목 몇 개 말씀드렸고요. 어제 그 본 종목 중에 뭐 간단하게, 이거는 간단하게만 보고 가면 하나솔루션, 뭐 단기간 올랐다가 머리 20선에 부딪혀서 이렇게 머리 탁 하고 내려오면은 조정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그렇게 겁내실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제 빠질 만큼 빠졌고 내려오더라도 뭐 지가 가봐야 여기에요. 지가 뭐 많이 가봐야 38,300원. 네, 여기에요. 그러니까 38,400원 정도? 300원에 400원 선인데, 아유, 좀 내려왔다가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면 되니까, 뭐 어느 정도 뭐 이런 거 내려올 때 분할 매수 기회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어제 뭐 했죠? 두산중공업. 네, 두산중공업. 전체적인 그 상황을 보면은 외인들 오늘 같은 날에도 매수를 하고 있어요. 어제 오늘 매수를 많이 했고, 네. 그리고 뭐 공매도량이 없진 않은데, 저런 것도 어느 정도 소화해 가면서 좀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며 수급인 것 같고, 기관이 좀 판매를 하고 있긴 한데, 어차피 이거는 뭐 기관 입장에서도 수익이 많이 난 것들 조금 비중 조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맥락을 보면 될 것 같고, 이 라인을 깨지 않으면서 여전히 바닥에서 지금 계속 반등을 하려고 지금 승고르기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고 있어요. 이런 종목 박스하고 비슷해요. 내려온 상태에서 이 구간에서 여기서 안에만 있으면 돼요. 여기 박스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상관없어요. 박스권 매매할 때는 위든 아래든 상관없어요. 박스를 이탈하느냐를 봐야 돼요. 아래로 이탈하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고, 위로 이탈하면 쭉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만 보면 돼요. 그래서 얘는 하단에 있는 이 지지선 21,700원 정도를 지켜내는지만 좀 보시면 돼요. 그것만 보시면서 뭐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있었죠 어저께?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외인들 지금 계속 매도 중이고, 근데 기관은 오늘 같은 날도 좀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 연기금 조금씩 매수하고 있죠 최근에.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뭐 장기전이 올라가 부담스러웠잖아요. 이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근데 지금 많이 내려와주고 있고, 지금 이제 박스권 안에 들어왔어요. 전에 있었던 박스권. 그럼 가격도 이제 더 이상은 부담스럽지 않아요. 박스권 위에 있을 때는 박스가 하단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데, 뭐 이제 부담스럽지도 않고, 한 21,000원, 24,000원 정도 그 바라보시면서 거기서 분할 매수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얘 빠져봐야 뭐 한 23,200원 이 정도. 너무 눈대중인가요? 거의 23,200원 맞네요. 24,200원 정도까지 뭐 빠질 테니까 빠져봐야. 빠지고 나서 계속 내려가면은 매수하시면 안 되죠. 계단 하락 때는. 계단 하락은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근데 빠졌는데 다시 반등할 거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내려왔다 가도 괜찮아요. 왜냐면
주식을 살 때 보통 무릎에 사서 어깨 팔으라는 얘기가 뭐냐면 저희가 발바닥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완전히 바닥, 최애 바닥이 발바닥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 나서 어느 정도 내려왔다 갈 수는 있어요. 이제 그 정도인데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이거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 차이는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려갈 구간이 저 멀리 있으면 그거 사면 안 되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가까이 있다? 그러면 그런 정도에서는 좀 매수도 가능하니까 뭐 SMR 건도 그렇고 다양하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죠. 두산이 아니라 어쨌든 뭐 얘도 그 2차든지 뭐 소재 쪽도 그렇고 뭐 다양한 부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지금 미얀마 가스전 이거를 했었는데 지금 말레이시아에서도 제2 가스전 그 탐사권이라 그러나요? 그걸 따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장기간으로 장기로 보시면 돼요. 장기로요.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그냥 참으시면서 장기로 보시면 또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하다 보니 30분이 됐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 종목 몇 개 좀 더 봤는데 하나솔루션하고 두산중공업,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거 어저께 했던 종목이랑 이제 리뷰 차원 했던 거고 오늘은 LG U+, LG 디스플레이,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하나투어 이렇게 좀 봤고요. 네, 어쨌든 항상 좋은 매매 하시면 좋겠고요. 좋은 결실들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